12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경을 하시고 옥중투쟁을 하신 지가 1348일째 되는 날입니다. 2016년 이 12월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지고 선이 악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정농단 적폐 청산이라는 거짓 구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침탈할 때 참 군인이셨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재수 참 군인이신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명복을 빌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대전 현충원에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추모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전 부근에 계신 분들은 국립대전 현충원 이재수 사령관 묘역에서 추모가 있으니까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는 날입니다. 벌써 4년이 됩니다. 제가 12월 9일 날 본회의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의총에서 저 혼자 발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좌파 독재의 좌파들의 정권을 넘기고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양심의 투표를 해야 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좌파들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분을 마녀사냥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의 비극은 같은 당에 있는 63명의 배신입니다. 같은 당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탈당을 결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김용태를 포함해서 63사람이 대통령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은 겁니다. 그것은 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4년이 되는 이 시점, 우리는 분명히 보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배신자 역적들은 대한민국을 배신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겁니다.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대한민국의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년 전 그 누구도 굴종하고
비겁하게 다 촛불의 거짓에 굴종할 때 자유파 국민 몇 분들은 그 진실을 알고 뛰쳐일어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했던 그 현실이 2020년 4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침탈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사회주의 추종자들, 반미주의자들,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은 이 4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정말 아픔의 길이었지만 그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왜 저렇게 저분들은 그렇게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아시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이 감추고 방송이 감추고 의도적으로 국민들이 외면하고 좌파는 좌파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짓 보수는 거짓 보수대로 바깥에 있는 보수를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들조차도 진실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진실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4년) 지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고 가정하면은 보수를 자청하는 국민의힘 김종인과 같은 회색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전격적인 타협을 통해서 갑니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는 2020년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라고 지지한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주 오만을 막으라고 지지한 거고, 거짓 촛불의 진실을 밝히라고 지지한 겁니다. 국민의 지지와 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씨의 행태를, 김종인 씨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 국민의 힘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힘은 그렇게 회색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체제가 변동이 있는 시점에는 항상 회색 분자들이 국가를 논하고 애국을 논하고 국민을 논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타협을 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역사에서 저항 세력이 없으면 그냥 회색 분자들과 좌파들이 손을 잡고 사회주의로 갑니다. 저항 세력이 있는 나라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 이겨내는 원초의 힘, 마지막 남은 저항의 불치가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명대 운영과
당부 배포와 1인 시위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민초정당이라는 겁니다. 민초정당이 가야 될 길은 민초가 주인되는 정당,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서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 소위 말하는 자유혁명을 이루고 태극기혁명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현재에서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중국 폐렴 팬데믹이 3차 팬데믹이 벌써 시작을 한 거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도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12월 9일 우리 공화당은 100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앞장에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었습니다 라는 이 문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거짓이었는가 라는 내용들을 적었고요. 뒷장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파쇼, 좌파 파쇼 정권의 10대 비리 10대 악법을 만들어서 100만 장 전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 진실의 이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12월 9일부터 전 당원들이 국민들께 다가가서 이 전단지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당부 제작도 조만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 행사를 마치고 당부 제작을 해서 전 국민께 12월 달은 진실이 무엇인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촛불이 거짓이고 권력 찬탈이었는가, 거짓 촛불에 의한 권력 찬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날은 대구와 부산과 대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100인 미만의 집회를. 부산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중심으로, 대구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집회를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구 집회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집회가 없는, 100인 이하 집회가 없는 곳에서는 서명대 활동, 기자회견, 또 전단지 배포, 1인 시위 전국적으로 12월 9일 날 전국 어디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불법 거짓이었다는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시키셨고, 제가 원내 수석으로 북한 인권법 협상 당사자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북, 친북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해방, 북한 주민들의 반인권 사항을 해방 종식시키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세계 인권의 날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북한 우리 국민들 북한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반통일적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말은 통일부가 그냥 김정은 비비 맞추기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북한 주민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파쇼 정권과 김일성 3대 세습 정권과 북한 주민들과의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열겠으니까 북한 주민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오셔라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라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통일정책이나 여러가지 정책들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과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겠다. 김종인 영감님은 돈을 처먹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김종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탄핵의 진실과 탄핵의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국민이 이 탄핵의 불법을 밝히는 겁니다. 김종인 영감 한 사람이 5.18 묘지에 가서 석고대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목소리조차도 못 내는 국회의원이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만약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탄핵을 인정하는 식의 사과를 한다면은 김종인은 우리 공화당의 적이고 대한민국 우파 국민의 적입니다. (12월 9일이) 다가오면 저는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사실 4년 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결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치 상황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책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고 그 증거라고 제시된 것도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그 가운데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안 자체가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이거 당연히 부결시키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롭게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제는 내가 연구실에서 책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2월 10일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고 바로 12월 17일 토요일 그때가 그쪽에서 어디가죠? 낙원상가 그쪽에서 집회가 있어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제가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를 참여하기 시작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0일 헌재 결정을 통해서라도 이 불법적인 탄핵소추가 바로 잡힐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게 저희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탄핵에 앞장섰던 좌파 세력들과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이 당시 새누리당 배신 의원들을 처단하고 대한민국의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오늘 우리 공화당에 제가 이렇게 몸담아서 투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월 9일 그리고 3월 10일이면 언제나 다짐을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리고 그에 부역한 우파 정치인들을 처단할 때까지 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기어코 그들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그 역사적 측면을 지켜볼 겁니다. 제 학문적 신념이 바로 법치주의였습니다. 제 학문적 신념인 법치주의를 바로 뒤집어 엎은 세력들이 탄핵 세력들이고 탄핵 부역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서명대를 들러갔는데요. 우리 동지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정말 서명대 운영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와서 서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제가 원래 2017년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하기 전에 그 한 달간 제가 부산역 앞에서 그때는 토요일 집회 빼고는 다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그때 창당을 하기 위한 그 당원에 술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욕을 얻어먹는 게 그 대부분이었고 자발적으로 와서 서명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본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서명도 하시고 또 입당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이 변화가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투쟁, 서명대 투쟁, 그리고 국민들의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 저항 이것이 결합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말 꼴사나운 그 싸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마 그 전임 김현미 장관보다 아마 더 깽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바로 부동산 정책의 난백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월성 1호기 원전 그 조작 원전 폐기하는 그 정책의 결정에 근거가 됐던 여러 가지 조작된 자료들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나온 것은 444건의 불법 자료를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약 3,600건의 자료, 즉 파기된 444건을 포함해서 3,600건의 자료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산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좋은 그 원전 관련 자료들이 입수된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수사를 바로 당시의 산업자원부 통상자원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겨냥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서 그 책임자를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 사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공처법을 통해 통과시켜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바로 공처법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이번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암울하게 느껴지지만 그 암울함이 짙어갈수록 오히려 새벽은 빨리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권 말기, 이제 발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투쟁의 의지를 가다듬어서 다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정책위원장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99.9%가 비겁하고 입을 닫고 있는데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 정말 대한민국 살아있는 양심과 정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과 독재가 파쇼 정책 시리즈가 이렇게 가면서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는 걸 또 느끼게 했어요. 그들이 코너에 몰릴수록 또 험악해지고 있다. 그런 민심에 또 잘못된 사람들의 흐름도 있으니까 우리 경계를 해야 되겠다. 지난 토요일날 대전역에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또 시비 붙는 놈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그런 악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은 왜 그 야당이 그 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뭐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통과를 막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입법들을 형식적으로만 막고 다 통과시키는 일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도 많은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정말 걱정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내년부터 강행하는 주 52시간 노동하는 노동법 관련 이 조항들 말이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들은 거의 부도 직전인데 이걸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누가 봐도 노동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하는 거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 의혹이라든지 기업 경영 의혹을 지금 완전히 지금 꺾는 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사파 정권 2년만 반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도 이거 태만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설문조사한 것도 보면은 이 법 대상자의 39%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경계가 풀리면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걸 너무 급하지 않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물론 거기 보면은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체진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근로자들은 특근 잔업이 감소가 돼서 임금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도한 이재명 입벽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이래서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는 지금 37.4%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앞으로도 나올 악법 사례라든지 실정을 생각하면 더 떨어질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들이 과연 이런 사태를 그냥 방관만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무슨 나쁜 음모를 통해서 이걸 반전을 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우리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다. 오만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거 정부 탓만 하고 말이죠. 지금도 국민들이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외면하면서도 아마 계속 입법, 폭거,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우리가 세계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념형, 코드형 인사들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장관 4명 교체한 거 보니까 아무런 국민의 여론과 뜻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한 이념을 가진 그 대학 교수 출신의 그분을 국토부 장관을 했는데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죽일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요즘 우리 개인 정보가 유출이 많이 되고 개인의 인권이 지금 사그라드는 이런 주사파 독재 시대에 있어서 또 소리 소문 데이터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를 마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보는 이러한 지금 작태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개인정보 부분을 잘 보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보면 총리실 산하에 국가 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다루면 되는데 또다시 이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 수렴 줄 때도 없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약간 무시하는 이런 도항이 자주 있는 법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려스러운 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시중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K방역 그러면서 이 정부가 자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초부터 아마 백신이 이제 상용화돼서 접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유럽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국은 보니까 백신을 지금 한 종만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중앙일보에서 아마 오늘 특종을 한 것 같은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사가 만드는 백신 1종만 구매 계약을 했다. 이 전문가들이 난립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7종류를 계약을 했고 호주는 우리보다도 확진자가 적은 나라인데 4종류를 계약을 했고 일본도 3종류를 계약했는데 한 종류만 계약했다 그것이 부실하다고 판명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전염병 예방도 못하고 접종도 못하고 그냥 사각지대에 방치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K방역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른 거는 열심히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늦고 말이죠. 천천히 하고 그런지 다분히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해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 왔다. 물론 국내에서 뭐 이런 데는 총대도 하고 이러면서 예방 과정 백신 확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전쟁에서 국민들이 총탄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보호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후진국들도 말이죠. 백신을 이렇게 열심히 구입하고 몇 종류씩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보건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고 아주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12월 10일 날이 세계 인권의 날인데 이번에 또 보니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 문제가 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그 대북전단 금지법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참 아주 이거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 국제적인 신인들을 아주 대폭 깎아먹는 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비판이 세계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이 아주 엄청납니다. 이거는 정말 그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보다도 훨씬 그 무서운 외부로부터의 제대로 된 정보가 도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장치인데, 그래서 속자들은 이것을 김정은 폭정, 북한 폭정을 방지하는 법이고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를 연장하는 연장법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하게 서울시장 잘 사는 박원순 씨도 인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같은 동포인 북한의 인권을 말살하고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표현의 자유마저 위반되는 이런 법을 왜 이렇게 급하게 또 통과시키면서 국제사회 단체들부터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이 맞느냐,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자체가 참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씨, 자꾸 과거에 대해 사과한다고 그러는데 사과할 자격도 없잖아요. 당내에서 지난번에는 정진석 충청 출신 의원이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왜 배현진 의원이가 그분이 김종인 씨 사과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당내에서도 지금 그분이 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는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하면서 나경원 씨가 우파는 끝까지 투쟁하지 않아서 오늘날 자초했다고 그러는데 참
투쟁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자신들을 키워준 분의 등에 칼 꽂고 적들과 종침해가지고 체제 전복을 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역사를 잘못 쓴 사람들이 거기부터 반성을 하고 인터뷰를 할 것이지, 투쟁을 안 했다는 말보다도 나는 탄핵을 잘못해서 역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희 당이 자유혁명, 민초들의 혁명, 태극혁명을 지금 모토로 해서 이제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또 깃발을 들여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여기 이주천 정책연구원장님하고 정병희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좀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투쟁 방향성 그리고 단결력을 과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자유투쟁과 자유혁명과 이런 걸로 단신가나 양양가를 초월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의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좀 한 곡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1절 태극기의 전기 아래 뭉쳐져 온 우리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뚝 솟은 투쟁제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유혁명 꿈꾸며 좌파독재 파시물이 척결하자고 외치네. 2절 탄핵 무효 무죄석방 고함치던 우리들, 꺼져가는 대한민국 구하자고 또 모였네. 100번 죽어서도 투쟁하잔 동지들, 장하다 동지들의 애국 물결 끝이 없네. 3절 헌법소 좌파 척결 열망하는 우리들, 망해가는 조국 앞에 더 커지는 애국심, 오매불만 꿈꿔온 자유통일민주의에, 자유민주통일위에 내일 동을에도 굳건하게 정진하세. 우리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런 마음으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이틀 뒤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신 지 4년째 되는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 투쟁을 하신 지 13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게 됐고, 문재인으로 비롯되는 좌파 세력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독재 정권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9일 날 관련 법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거죠. 독재법들이. 판사, 검사 다 이제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될 거니까 말도 못할 것이고 제대로 된 판결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중요했던 겁니다. 투쟁할 수 있는 투쟁의 불씨는 있었어야 했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남아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뒤늦은 거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국민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견 독재로 가 보이는 듯 하더라도 뜻있는 그리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동지분들 12월 9일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서명대를 하시고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는 낮서 밤철을 최대한 실행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요새 대구지방을 가보면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은 달성 같은 경우에는 송해공원 앞에 교차로를 짓는데 9억을 지원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현수막도 붙어있고, 성서지방에는 성서공단 현대와
해서 국비 지원 900억인가 그 돈을 받는다고 광고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굉장히 날짜가 이상하잖아요. 12월 초인데 벌써 합의를 다 봤어요, 예산안을.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는 참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과 그 민주당 의원이 서로 맞잡으면서 손붙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고. 이 예산안을 보면 555조 8천억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낸 예산안이. 근데 그거를 2조 2천억을 증대시켜서 558조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겨서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받고 코로나 백신 무료 지원 9천억을 받아냈다. 근데 이 돈은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생색을 내려고 해봤자 결국은 돈 받고 백신 맞을 때 되면 문재인 씨를 좋아하지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 안보다 예산안이 증대가 된 거는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 원보다 140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140조라는 돈은 가구당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새로 2,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구당.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투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엉켜서 내년 재보궐선거 때 표 잃지 않겠다, 표 한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생각인데 이런다고 올 표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념 전쟁의 시대입니다. 투쟁하지 못하고 계속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고리에 걸려서 끌려다니면은 내년 재보궐도 보남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민주당 송영진 외통위 위원장이죠. 이분은 송영길 죄송. 송영길 외통위 네, 위원장님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탈북자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핑계는 경기도에 있는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해본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무릎을 꿇고 협상으로 들어올 때는 힘을 보여주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와의 전쟁에서 말로써 평화적으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국가 안보와 철저한 국민들의 안보 정신이 있을 때, 반공 정신이 있을 때 북한이 기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대북전단을 날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도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국가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탈하거나 간섭을 하려고 할 때 국가는 그것을 지키는 게 의무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대북전단을 날리고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물밑에서 지원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화형됐을 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던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 한마디에
이렇게 굽신대면서 들어오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당의 개탄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건 가벼운 얘기인데, 우리공화당 앱이 나온 거는 다들 아시죠? 우리공화당 앱이 그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조직위원장인 김경호 동지님, 일명 데이모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분이 제가 이렇게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을 혼자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명대 알림이 매일 아침마다 날라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공화당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이게 공지로 날아가거든요. 이 앱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플랫폼들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공화당 동지분이 만들고 지금도 실제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공화당 앱, 공식 앱입니다. 이거를 다들 다운받으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호 동지님께 감사한 인사 말씀 드립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 서울시당 목련팀이 신도림역, 구로구팀이 남구로역 6번 출구, 강동구팀이 명일역, 구로관악구팀이 구로시장, 영등포 갑팀이 당산역 10번 출구, 송파구 을팀이 이틀 동안 장지역 3번 출구 가든파이브, 가락시장역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 신한은행 앞에서,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구로구팀이 신도림역 4번 출구, 중랑구팀이 중화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5일 동안 서면 국민은행 앞, 연산역 14번 16번 출구, 부전시장 농협 앞, 해운대 미포 LCT 앞, 대연내거리 부산은행 앞, 서면 국민은행 앞, 일광역 앞 대로변 인도, 초읍 어린이대공원, 서구 충무동 부산시당 앞, 북구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앞, 동래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북구팀이 산격대우 아파트 신우유통 앞, 중랑구팀이 서문시장, 달서구팀이 두류공원 광장휴게소, 대구 북구팀이 칠곡 우남지공원, 달서구 병팀이 서남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5일 동안 화원시장, 송해공원, 화원시장 영천교 입구, 성주 전통시장 입구, 다사대실역 만남의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계양구팀이 계산역 6번 출구에서, 인천시당팀이 이틀 동안 하루에 부평시장역 1번 출구와 9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구팀이 청라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파주시 갑의 갑팀이 서명을 받으셨고, 시흥시팀이 산미시장에서,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광명시팀이 하안 내거리 성곡프라자, 남양주시팀이 화도읍사무소, 안양의왕팀이 박달시장 서광 아침빛 아파트 정문, 용인시팀이 죽전시장,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의왕팀이 박달시장 서광 아침빛 아파트 정문에서, 성남시팀이 오란시장, 안양 과천팀이 과천대공역역 2번 출구 앞, 광주시 성남시 중원구 연합팀이 남한산성 행궁 앞 로데오 주차장 인도에서, 수원시 남양주시 연합팀이 수원역 4번 출구에서, 부천시 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팀이 풍물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육거리 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시 갑팀이 송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에서, 영천시 팀이 영천 공설시장, 영덕군 팀이 영덕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도당팀이 통영 데카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산시 팀이 이틀 동안 의령읍 하나로마트, 무합 자이아파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제주시청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단체로는 진추모팀이 영등포 광장 앞,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마포역 2번 출구, 중앙당이 한국은행 앞에서, 그리고 전남 광주시 팀이 전남 광양제철소 쇼핑센터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전남 광주시 팀이 당원을 3분이나 받으셨네요. 그래서 총 합계 8,568분, 일반 당원 1,749분, 책임 당원 342분, 그래서 총 합계 서명인 수 8,568명, 당원 2,091명이 새로 입당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서명대에서 고생하시는 당원 동지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투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예,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전형적인 초겨울 날씨로 들어왔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4년여 동안 긴 시간을 지금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가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적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 있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렇게 투쟁해본 것이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될 때가 왔습니다. 조금 더 순발력을 가지시고 투쟁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긴 시간을 겪어오면서 수많은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정통 보수 우파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직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에서는 절대 흔들림 없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만 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지키는데 두 가지 일만 보고 이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긴 터널을 오는 와중에 옆을 보다 보니 사실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서 대한민국 지키는 혁명군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무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민초들이다 보니까 당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시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무처의 일은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사무총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사무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분열시키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사무처에서 사무총장님이 총괄적으로다가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다가 팩트에 의해서 진실만을 꼭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하더라 저렇하더라 이런 얘기를 중구난방 얘기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4년 전에 정말 탄핵을 당하시고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여기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실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꼭 밝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해서 청와대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반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으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조금 흔들림 없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그날 이기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같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기 싫은 사실 정말 가슴 아픈 12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12월 9일 때 저는 딱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12월 9일 당일날은 몰랐던 많은 위법적인 절차, 증거 하나 없는 신문 조각, 신문 찌라시, 증거 제출, 그 다음에 국회 법 절차를 다 생략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를 해체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배현진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먼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사과부터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었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에 가담을 해서 배신을 하고 대한민국의 불법적인 정권인 문재인 권력센터 세력을 들여온 게 바로 국민의힘 그자들의 원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까지 갔었으면 정말 역사에 남을 정말 좋은 멘트였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단테가 기록한 그 책에서도 지옥의 가장 큰 죄를 받는 곳에 받는 죄를 어떤 사람들을 들여오느냐 하면 배신자들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었겠지만 현대사의 가장 큰 배신자들을 꼽는다면 탄핵이 없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63명의 사람들이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제가 참 감회가 남다른 것은 진짜 청년들이 사실은 저는 제도 한 명의 청년이었고 지금도 청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년들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그자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대체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말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은 사실 저는 진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가는 그 첫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사실 정말 기울어진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생각이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서 행동을 해야 될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4년을 맞는 지금 코앞에 목전에 없던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회적인 격상 문제고, 두 번째는 이번 개각,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3차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열거를 해드릴 텐데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유흥시설 5종, 식당, 카페, 방문 판매, 놀이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 장례식,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PC방, 놀이공원, 영화관,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학원, 교습소, 모임이나 행사, 고위험 사업장, 기관, 기업, 스포츠, 등교활동, 등교, 체육시설.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크든 작든 어떠한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떠한 거라도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은 굳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손님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마스크를 또 로봇처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장을 닫으라는 둥, 과태료를 물린다는 둥, 문제의식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비켜가는 곳, 안전한 곳, 딱 두 곳 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그리고 KTX입니다. 여전히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고, 여전히 KTX는 만석입니다. 어떠한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어떠한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어떠한 거리두기도 하지 않지만, 아직 KTX발, 지하철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니 K방역을 넘는 실록 기적과 같은 K메트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KTX 광고를 보고 저는 진짜 쌍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두 자리 중 한 자리만 판매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회의 때문에 매주 창원과 서울을 왕복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KTX는 단 한 번도 거리두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 시위를 할 때 내 소유의 승용차에서도 2명 이상 못하게 합니다, 정부가.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탄 KTX는 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이 KTX에는 예매를 50% 할 것을 너무나 자상하게 권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게는 권고를 하고 국민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안 그래도 죽고 싶은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행성 코로나, 인공지능 코로나를 피해 안전한 지하철과 기차를 더욱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자, 지금 오늘 발표난 거에 보면은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를 완치시켰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만서도 또 어떤 장난질을 할지
심히 두렵습니다. 백신 수급을 못하는 탓을 가리기 위해서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지금 급히 나왔는데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 어떤 일도 저희가 한번 의심하고 가야 된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개각에 대해서 이번에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어김없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뜨아했습니다. LH는 부실공사와 적자의 대명사입니다. 임대사업 적자만 1조 8천원, 이자만 6,500억입니다. LH를 적자 내는 실력과 아파트를 날림으로 짓는 실력을 부동산 시장에 발휘할까봐 적잖이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공공자가주택이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말이 좋아 공공자가주택이지 사실 자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권자의 사용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양자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가로막고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반시장 경제 정책입니다. 국토의 개념도 없는 정책입니다. 이미 군포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다시 주장하는 변 장관 내정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평소 시세 차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 변 내정자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국민들은 접었겠습니다만 서세원, 벼락거지, 영끌, 비투 같은 이런 부동산 신조어를 접할 때면 정말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물론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젊은이들, 청년 세대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현황판 이미 제가 봤을 때 고물상으로 이미 넘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청년 일자리 따위는 문재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지금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모집에 30대 청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진주시는 무려 1명 뽑는데 22명이 몰렸습니다. 22대 1이었고요. 창원시는 42.8대 1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 압권입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일개 공무원이고 간에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는 돌림병이 있는 듯한데 분명 이 병은 코로나만큼 대한민국의 위험한 병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년 일자리도 없고 자영업자는 손님도 없고 무주택자는 집도 없고 국민은 이제 술 마시러 갈 가게도 없습니다. 운동하러 갈 헬스장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모두가 미쳐가는 대한민국이고 그 핵심 축이 모두 미친놈들만 있는 여의도입니다. 모두 미친 여의도에서 우리 공화당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정신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더 강한 멘탈로 우리 모두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떤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역적들에 대한 심판은 끝까지 한다 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기를 벗어나고 국민을 잠시 속일지라도 역적들, 배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2월 11일 이번 주부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 5일간에 걸쳐서 제가 사무총장, 조직국장, 법률부국장과 함께 전국 순회 조직
위원장, 당협위원장 교육을 합니다. 아무튼 각 지역에 계신 조직 당협위원장님들이 꼭 참석하시고 주요 당직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조직 당협위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내용들도 아마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12월 11일 행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2월 11일 날은 대전시당에서 오후 3시에 충청지역 조직위원장 교육이 있고요. 12월 12일 날은 대구시당에서 저녁 7시에 대구 경북지역 조직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교육이 있고요. 당에서는 주요 당직자 운영위원분들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13일 날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을 부산시당에서 저녁 7시에 교육을 합니다. 15일, 14일 날은 최고위원회 때문에 빠지고요. 15일 날 저녁 7시에 서울, 인천, 강원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16일 날은 경기 지역 조직위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중앙당사 지금 사무실 확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각 지역 조직 당협위원장 교육 때 각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9일 날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소위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한 그런 치욕의 날입니다. 각 지역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역적에 대한 심판은 끝까지 그들의 심판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에 새겨서 영원히 후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서 그들의 치욕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국을 보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저과대가 흔들림의 균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언론 방송이 있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언론 방송들이 있고 그 안에 관료들이 있습니다. 관료들. 지금 언론 방송과 관료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깥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고 있는 연대 조직입니다. 실질적인 좌파 연대 조직들. 지금 좌파 연대 조직들도 이제 뭐 각 당은 당대로 지금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서로 갈라지고 이런 좌파 연대 조직이 있고 그 마지막 그 앞에가 지금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이 있고요. 이제 당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있는 겁니다. 문바들이 이 5개의 벽들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단계까지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게 확 무너지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는 이 정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음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은 현직 대통령을 빨리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타기를 되게 잘해요. 그러고 새로운 권력으로 집중가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쳐냅니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소위 노무현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이 문재인만큼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이 대표님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그들 또한 민심이 떠나고 국민들이 버리면은 그들 또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로는 세 번째 단계까지 소위 말하는 좌파 연대의 균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러쿵저러쿵 김태현이나 소위 말하는 돌격대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요. 좀 추미애 저래도 추미애가 제일 먼저 도망가서 탄핵 의결한 사람이에요. 정당의 특히 좌파들은 버릴 카드는 아주 매몰차게 버려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떠들다가요.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내려가면 바로 말타기 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과거의 좌파들이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화당은 파악을 하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흔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바깥에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지금 유튜브도 지금 북미가 나라가 다 망하고 법이 악법으로 채워지고 이게 그런 상황인데도 미국 대통령 선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이 악법들 또 지금 체제에 반하는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 또 국정원법 문제 또 자유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12월 9일 국회에서 호다닥 다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 또한 국민의 심판대에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김종인 영감이 제가 볼 땐 노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의 거짓 탄핵의 진실, 이 불의의 탄핵, 불법 탄핵을 밝히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친중 사회주의 토착발빙이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총선 때 보수 정당의 참패를 했는 근본 원인은 중도론자들이잖아요. 내각제론자들. 이꼬로 탄핵 세력들이잖아요. 이 탄핵 세력들을 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견 옳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걸 제가 냈던 사람이지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탄핵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 중도론자들을 쳐내야지 오늘 같은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쳐내고 새로운 정계 개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갔으면은 저렇게 용기 없어서 맹모추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사과를 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태가 그런 사태예요. 지금 사태가.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은데 정치는 잡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슈도 잡아주지 못하고 항상 흐르는 겁니다. 그 이슈에 맞게 처단할 놈들은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놈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겨버리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추악한 참패를 했는 이번 선거가 바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했던 세력을 거꾸로 몰면서 중도를 얘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중도 필성론을 얘기했던 그 자들이 선거를 참패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교안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중도론을 들고 왔던 김무성 일파들, 그들과 함께 짝짝꿍했던 유승민, 뒤에 앉아서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이런 자들을 처단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지 간에 우파 정당이 이렇게 괴멸되는 선거를 치르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공식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백신 수급 못했어요. 자, 백신 수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지금 3상 임상실험하고 있는 백신을 수급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3상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2번 맞아도 62%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신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백신을 수급했다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백신을 수급했다고 얘기하는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전문가라는 몇 사람만 얘기하지 나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하반기에 갔어야지 겨우 안정된 백신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35조 날아갑니다. 혹자들은 백신, 싼 백신을 받기 위해서 백신의 안전성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이 나서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고 싼 백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안전성과 싼 백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에 백신을 수급하는 절차를 이제 다 놓쳐버렸어요. K방역은 방역도 실패지만은 백신 수급도 실패다.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 폐렴의 안정 단계로 들어갈 때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백신 수급의 절차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혼란이 가고 1년에 35조가 날아가고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이 또 날아갑니다. 싼 백신, 안전한 백신이 아닌 싼 백신을 수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아주 모순이에요. 이 핵심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백신 수급 제로다. 백신 수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국 폐렴은 안 잡습니다.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는 35조가 날아가고 자영업자 100만이 죽더라도 그들은 다음 집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백신 수급의 문제는 핵심 포인트가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문가들이 양심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정권 연장 또 거짓말하면서 아직도 안정성이 그것도 다 통과해도 60%밖에 효과가 예방 효과가 없는 백신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백신이 95%, 97% 되는 백신이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60%밖에 안 되는 백신, 그것도 2대 맞았을 때. 지금 2대 맞으면 90% 간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양심 선언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들은 K방역이 아니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만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수급조차도 비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규, 인천 서구갑의 이희정, 경기 시흥시갑의 조기현,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의 병 당협위원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을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서 운영위원회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